안녕하세요. 오늘은 heat capacity of electron, 전자의 heat capacity, 열용량에 대해서 이제 유도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전자의 경우는 heat capacity가 온도의 1승에 비례한다.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디테일한 건 모르겠고 포논의 경우 T의 3승, 온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러분 노심초사하는데 이 경우에 T는 항상 절대 온도를 씁니다. 섭씨 쓰지 마세요. 절대 온도입니다. 아무튼 레티스에서 온도의 3승에 비례하는 걸 D by T3 low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실험 상황을 해보면 전자냐 포논이냐 이거는 우리가 수식으로 나눈 거지만 측정을 하면은 둘 다 섞여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전자의 기호도 레티스 기호도가 다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값은 내가 모르겠고 t에 비례하는 항, t 3승에 비례하는 항이 다 섞여 있는데 어, 우리 잘 살펴보면은 t는 0도가 제일 최상급이고 그렇게 넣어버리면은 이 그리고 t하고 t 3승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온일 때는 t가 훨씬 크고요. 고온일 때는 T3승이 더 큽니다. 보통 이게 같다고 놓으려면은 언제냐면 T가 1일 때예요. 근데 이제 앞에 계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얼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온일 때는 전자가 더 열에 더 기여를 하고 고온이 되면 폰온이 더 기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고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웬만큼 됩니다.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렉처에서는 어떻게 왜 온도에 대해서 1승에 비례하는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 못할 거고 아마 음, 중간중간 데리베이션 한번 1차 데리베이션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키텔 체계에선 좀 어려워요. 리절트는 잘 나오는데, 리절트 is okay. 잘 돼 있는데, 책에서 보면 이퀘이션 24에서 27이 좀 correct but complicated. 이게 말을 잘 읽어야 되는데, 아마 영문도 아니고 번역본으로 보면은 꽤 뭔 소리지? 이렇게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고온. 고온으로 가면은 우리는 뭐냐? 전자건 포논이건 다 클래시컬한 리절트를 주게 돼요. 그래서 클래시컬 리절트는 뭐다? 이퀴파티션 시오렘. 이퀴파티션 시오렘이면 뭐지? 에너지는 2분의 3 n kBT 이렇게 돼가지고 비열은 2분의 3 nk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이 포논에 대해서 하고 이 경우는 좀 더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너무 여기서 첨자가 C 엘렉트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NKB가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페르미 온도라는 걸 정의하는데요. 그거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대충의 결과입니다. 이게 고온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된다. 이게 픽처가 그렇고 저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퀀텀 효과를 씁니다. 이거를 이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이냐 고전역학이냐 이렇게 양자 고전 이렇게 놨을 때 이 많은 경우에 이제 배운 순서대로 일반을 배우고 고전역학을 배우고 이러니까 이 별개 사안인데 어떤 여러분들이 전자를 지금 보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전자가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근데 그게 한 놈, 두 놈, 세 놈이 쌓여가지고 물질이 되는 거고 뭐 핵도 있고 또 언제 양자 효과가 나오고 언제 고전역학 효과가 나오느냐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저온이면 양자 효과가 더 커지고요.
개수가 density가 낮아지면 low density일 때 이런 식의 좀 분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서멀 효과가 있죠. 서멀 이펙트나 서멀 에너지가 커지면서 양조 효과를 약간 상쇄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양조 효과가 약해져서 고전 역학을 따르게 되는 거고, 고전적인 걸 따르게 되는 거고, 어, 한편으로 덴시티가 낮아져 버리면은 지네들끼리 상호작용하게 적어서 이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인터랙션이 덴시티가 높은 것 때문에 양조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온도가 높냐 작냐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체적인 분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하고 고전이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우리가 같은 물질인데도 양자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고전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비열이 자 에너지는 오직 일렉트론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데 이제 이 제가 키텔 책의 이기적하게 따르지 않으려고 이제 제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입자 개수, 입자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하는 겁니다. density of state는 에너지당 개수니까 이거를 쓰면 개수는 density of state를 적분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그러면 에너지당 뭐 그 마이너스 무한대 이 적분 구간에 대해서 너무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but from now on 지금부터 we think physics of Fermion 이 말이 맞는 얘기긴 한데 갑자기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입자 개수에 대해서 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면 페르미 디락 펑션이라는 걸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어, 이, 지금 약간 좀 헷갈리게 하는데, 이 n개는 그냥 에너지를 무한히 막 항정하면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실제 시스템은 n개가 딱 분명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페르미 드락을 딱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있는데,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딱 있고, 이게 온도가 0일 때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1이고, 여기는 제로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 1이다가 이 근방에서 흐물흐물 이렇게 1과 0이 아닌 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요 이상의 이거는 확률이 제로예요. 확률이 제로인 놈을 카운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좀 되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펑션을 한번 생각해 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과연 넘버 이 여기 있는 식을 생각해 보면은 온갖 종류의 파티클을 다 합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곧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 지금 페르미 디락을 생각해 보면 요, 요 이상은 제로인데 그 제로는 카운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여기다가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곱해요. 곱해서 적분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한참 는 거는 당연히 이게 0이니까 0을 곱한 놈을 적분하면 아무 기여도가 없고요. 충분히 작은 걸 이렇게 하면은 얘는 1인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페르미 이거 적분한 거고, 근데 이제 헷갈리는 점은 t가 0이면은 모르겠는데 t가 0일 때 요 근방은 자세히 보시지만 이렇게 1도 아니고 0도 아닌 요 비슷비슷한 요 놈을 어떻게 카운트 하느냐가 이제 계산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한번 제가 굉장히 저렴한 표현으로 이제 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개수를 센다. 개수를 어, 에너지에 따라 센다. 에너, 에너지에 따른 개수를 센다. 카운트.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곱하기 density of state 해가지고 적분한다. 오케이. 그것까진 받아들이는데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 입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입자가 에너지일 때 존재를 안 하는데 density of state는 존재할 수 있어요. 확률은 이 문제가 들어가서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양자 통계가 돼요. 통계적인 방법이긴 한데 양자 통계라고 그러고 지금은 페르미온을 다루니까 페르미온인데 보존에 대해서는 이게 보즈-아인슈타인 그 방식이 됩니다. 일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게 에너지에 대해서 센다. 그래서 density of state를 적분한다. 근데 그 일일이 이걸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게 퀀텀 퀀텀 웨이 오브 카운팅.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요. 그냥 양자적으로 세는 방법이에요. 이 공식을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갑자기 그러니까 물리를 하면서 이 식이 왜 이 식을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데 이 식의 도대체 의미가 뭔가? 이 문제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세볼게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네 에너지는 입자 하나는 야, 여기서 이제 개수는 그렇고 입자 하나에는 에너지가 E가 있다 치고요. 근데 여러 개네. 한 놈이면 E 그러고 끝인데 그러면 그놈을 개수들이 그만큼 있어요. 그걸 이제 적분할 건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에너지 E인 놈들 집합.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요거예요. D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합하자. 합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합하는 건 좋은데 걔가 그거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요 에너지 가능할 확률을 또 카운트하는 거. 확률을 카운트하니까 그리고 합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에너지 2에 density of state가 있고 그거를 DE를 하는데 그놈의 확률까지 거기에 확률이 있어 없어. 그거를 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D를 여기 좀 이상하게 썼으니까 얘를 이렇게 딱 음, 이거 왜 이래? 음, 이렇게 딱 적분을 하고 음,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여기 근데 이제 이게 에너지인데 지금 제가 키틀 책의 방식을 따르려고 그래요. 이건데 얘는 델타 T, 델타 U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T 빼기 0, 온도 T 빼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근사를 취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는 제 자신이 참 죄송한데요. 꽤 이게 쉽, 그 쉽지가 않네요. 근데 여러분 T 이퀄 제로면은 죄다 에너지가 요 밑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다 페르미 레벨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퉁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델타 U를 갖다가 이제 구하고 싶은데
앞에 거는 무한대에서 0까지 에너지, density of states, Fermi level 빼기 Fermi level 이렇게 되면은 엄밀한 식은 아닙니다. 근데 대충 여러분 딴 건 기억 안 하고요. 0에서 무한대까지 디테일 표현을 이 수식을요. 여기서 여러분 요 적분에서 밑에가 이게 일치가 되네 안 되네 이걸 따지는 게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적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은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에너지가 일반적으로는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지금 엘렉트론 0일 때부터 페르미 레벨까지 차는 그런 상황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덴시티 스테이트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적분은요, 근사식이 있어요. 근사식. 많은 경우에는 이런 적분일 때, 요 에너지하고 요 F가 크지 않으면 이 적분은 얘가 왜 그러냐면은 얘는 페르미 레벨 근방에서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면은 얘는 다 사라지고요. 왜냐면 어드 펑션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만 딱 바깥치기 밖으로 딱 나와서 근방에 테일러 전개한 건데 이런 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일반적인 걸 쳤는데 여기 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답이 없고요. 제가 지금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다른 우회 방법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일이 복잡해지고요. 이 피직스를 생각을 하고 이 답을 아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나온 게 책의 식이고 이거를 델타 U라고 했으니까 CEL은 이걸 받아들이면 얘는 어떤 값이에요? 상수 곱하기 0에서 무한대까지 온도에 대한 미분을 여기다가만 하는 거죠. 여기 딴 게 아니고 그게 이퀘이션 29입니다.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아니 이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답이 없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요것만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합시다. 학부생님. 대학원에서도 이 이상 잘 못 나가요. 실제 연구가 아니면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는 게 여러분 지금부터 과제입니다. 아이고 지금부터 과제인데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제가 이 적분하기 이퀘이션 29를 어떻게 적분하느냐를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잘 못할 것 같고요. 이런 적분을 뭐라 그러면 이 적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 적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존머펠트 익스펜션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근데 존머펠트 익스펜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소리라 이러는데 이 존머펠트 익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할게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딴 컬러로 써야 되겠다. 이거는 옆길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쓰세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아무튼 고체물리 계산 중에서 가장 더러운 가장 더러운 계산 탑 3 안에 항상 차지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도 뭐 원투를 다투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에너지 어떤 함수를 자, 페르미드락의 미분꼴 곱하기 대문자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적분을 이제 가르쳐줘야 돼. 이런 적분을 하면은 이게 케미컬 포텐셜에서의 값 요거에 그거에 2.2분 요런 꼴로 나오는 것이 이제 존머펠트 익스펜션인데 이거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할 거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더럽기는 매한 가지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어차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하다가 일단은 맛배기로 뭐 어떻게 더러운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페르미드락 이건데 이게 템퍼러처가 또 하필 그 분모에 있는 지수에 그 지수 안에 있는 그거에 또 역수로 들어가네. 얼마나 거지 같아요. 그래서 온도로 다이렉트하게 미분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근데 저거는 에너지 미분으로 돼 있네. 요 존머펠트 익스펜션은 요 적분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체인 룰을 써요. 얘는 아유 이거 온도로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아유 나는 온도에 대해서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요거는 좀 쉬워져요. 요거는 요거를 이게 어떤 꼴이 있냐면 에너지가 온도의 함수다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이 온도의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뭐 공식이 있어요. 이것까지 근데 케미컬 포텐셜을 이렇게 미분하는 이거 그지 같은 공식인데 이런 거 이거 외우지 마요. 제가 소개하는 게 목적이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에 에너지 빼기 뮤 베타는 KBT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요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x를 엡실론으로 2로 미분하면은 그냥 베타 그러면 얘는 뭐냐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베타 있고 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에 요거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 요 베타를 요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벌써 그지 같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하나 새끼 이렇게 수식적인 이게 지금 이 수식을 보는 거는 뭔 소리래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 적분이 그 어떤 적분이 이런 적분은 관심이 없고요. 이런 관 없고 얘는 그냥 그 뭐 그냥 하면 되니까 요런 적분이 관심 있는 거예요. 요런 거 마이너스 이렇게 요런 거. 근데 0도일 때 보면 얘는 슬롭이 얘는 기울기잖아요. 슬롭이 0이에요. 0. 이렇게 슬롭이 기울기가 0이라고요. 0, 0 적분하면 그냥 0. 아무런 결과가 안 줘요. 근데 이제 파이널 템퍼러처가 되면 여기까지는 0인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이 근처는 요 에너지 충분히 작은 많은 경우는 다 0이에요. 슬롭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떤 펑션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얘가 적분을 해봤자 죄다 다 0인데 요 근방만 0이 아닌 거예요. 이 미분이. 엄청 슬롭이 커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는 요거를 다른 데는 이 값이
이 대문자 f의 함수까지 뭐가 되든 슬롭이 0이니까 그냥 적분의 제로인데 이 케미컬 포텐셜 근방은 아니구나 해서 얘를 케미컬 포텐셜 근방에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예요. 테일러 전개를 해요. 이 창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0, 0인데 이 사실 이거는 슬롭이 이론 델타 펑션이거든요. 아니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델타 펑션 꼴이거든요. 델타 펑션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가우스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함수란 말이에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상수, 기함수, 빵. 얘는 우함수. 그러니까 요적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데 아무튼 이게 아주 그지 같은데 내가 오늘 왜 이러고 왜 이렇게 뭐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점머펠트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적분을 하겠습니다. 제자 네 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존머펠트가. 본인은 못 받았어요. 어디 노벨상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역사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유명한 제자들을, 어, 지금은 여러분들은 못 들은 이름일 수 있는데, 어디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알 수 있는데, 하이틀러, 파이얼즈라는 사람이 있고, 에발트라는 사람이 있고, 프롤리시, 여러분들은 못 들어볼 수 있겠다. 근데, 마이스너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죠. 마이스너 이펙트. 그 란데는 스피너 커플링 나올 때 나오고, 벤첼도 있고, 브릴루왕은 못 들어볼 수가 없지. 브릴린 존 얘기를 하는데, 그 브릴루왕이, 어, 존 메펠트 제자고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리고 거쳐간 사람, 제자는 아니고 잠깐 거쳐간 폰 라우에도 있고, 리누스 폴링, 노벨상 2번 받은 사람, 화학상, 평화상, 그리고 라비 오실레이션의 라비,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제자 4명이 노벨상을 받았다는데, 화려합니다. 파울리, 하이젠버그, 하이젠버그와 파울리는 같은 랩의 1년 선후배입니다. 그리고 디바이 세오리의 디바이, 그리고 한스 베테. 이 베테 할아버지가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난 그때 학교에 가서 베테라는 할아버지가 있구나 하는데, 아니, 살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100살 넘게 살아셨어요. 근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요거를 하려다가 지금 옆길로 막 샜는데요. 요거를 지금 키텔책의 어프로치를 따를게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키텔책은 얘를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은 베타를 이렇게 놓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한 방법. 저는 이 방식을 더 좋아하는데, 어, 온도를 이렇게 미분하면은, 타우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놓고요. 어, 이 사람은 이거를 썼어요. 그런데, 페르미 디락을 한번 볼까? 이 사람 노테이션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이제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우로 바꿔치기 하고. 근데요, 타우가 이거니까, 어,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KB예요. 얘가 뭐가 되느냐? 그지 같은데, 어, 패밀랩의 근방이니까 그냥 뮤 대신에 EF를 넣고요. 이렇게 넣고, 익스포넨셜, 요거, 익스포넨셜,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갑갑하죠. 그런 다음에 얘를 타워로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 dx는 어떻게 되지? 타우 d2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식을 일렉트론을
요 적분을 한번 다시 적을게요. 요건데 DEF는 그만 놔두고 D는 자 이때는요 요렇게 놨잖아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이거를 타오라고 딱 놓고 위에다가 타오 딱 이렇게 놔요. 그죠? 그 얘는 그러니까 D 타오 있고 얘는 아까 KB가 하나 곱해진 거고 KBT가 아닌데 K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건데 얘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뭐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어쩌고 익스포넨셜 어쩌고 제곱이에요. 요거를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은 요게 타우 제곱이랬는데 타우가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1승. 그런 다음에 이제 바꿔치기. 얘가 x고 얘가 x인데 df 이렇게 놓고 d는 뭐지? d는 타우 dx고 0에서 무한대까지 0인가? 0이면 마이너스 2f네. 뭐 큰 결론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어쨌거나 얘는 x가 되고 얘가 x가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왕창 다 익스포넨셜 x 요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kb가 하나 있구나. kb가 있고 얘는 타우가 뭐라고 그랬어? kb t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de는 kb 제곱 t 요 적분. 자, 다음 시간에 이 적분을 할 텐데요. 요 적분에 아이고. 자, 요 적분에 t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상수예요. 계산이 거지 같아서 그렇지. 근데 상수. 자, 그러면 얘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퀘이션 30이에요. 네, 이게 오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적분을 계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적분을 계산하고, 뭐지? 요렇게 바꿔치기 했을 때 계산 방법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테크니컬해요. 네, 감사합니다.